300석 의원들 찾아보면 뭐 40% 이상, 뭐 경우에 따르면 50% 이상은 네. 다 객관적으로 보면 갭 투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근데 갭 투자의 어떤 명분, 과정 이게 중요한 것이 무조건 갭 투자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. 하지만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38억이 재산인데 37억이 금융부채면 네.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. 모든 걸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약에 들여다봤을 때 참 소환하고 싶진 않지만 예전에 윤희숙 전 후보가 사퇴할 때 그 투기냐 투자냐 이런 논쟁 때문에 말이 많았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조국 흑서의 또 대표 저자 아니겠습니까? 근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 다시 이렇게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당신들은 그렇게 원칙적으로 법과 상식을 들이밀었으면서 왜 자신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논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번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, 여기에 더해서 제명에 대해서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죠.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샵 A 제명희영. 네, 제명희영이에요. 이들이 무슨 얘기냐? 사자성어가 아닙니다. 이재명 대표한테 형을 붙여서 제명희영을 좀 재밌게 쓴 걸로 보입니다. 뭐라고 썼나 보겠습니다. 갭투기 때문에 취소한 게 아니겠지. 재산신고 누락된 게 있으니 그런 거 아니야? 내가 지금 재산신고 현황 보고 있거든. 그럼 앞으로 민주당은 갭투기 나오는 족족 공천 취소 고고라고 지금 올렸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여기 해당 기사까지 또 첨부를 했어요. 갭투기 의원 국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그 발언을 그대로 첨부를 해서 얘기했다. 내가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죠, 여기에서. 실제로 내가 들여다봤더니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네라고 해서 또 올렸습니다. 누구냐? 샵 제명희영 앞만 봐도 갭투기인데 라면서 부동산 재산 91억 2천만 원, 금융채무 56억 2천만 원, 50억 원대 영끌비투로 부동산 사들인 셈이라면서 현재 부천을에 있는 김기표 후보를 또 이 저격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어제 오후 4시 44분이에요. 7시 43분에 또 올렸습니다. 3시간 뒤에. 3시간 동안 또 분석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강일 민주당 충북 청주상당 후보, 문진석 충남 천안갑 후보를 이렇게 올렸습니다. 내가 보니까 여기도 갭 투자인 것 같아. 맞아 틀려. 이렇게 올렸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한두 명 올리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이쯤 되면 이거는 김광삼 변호사님. 뭐 거의 팔을 걷어붙인 느낌이랄까요? 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갭 투기는 안 된다.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를 했잖아요. 네. 근데 사실 이제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사실 공천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당에 허위로 그 재산 목록을 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을 기망한 거거든요. 네. 이런 일을 용서할 수 없고 갭 투자의 정도가 도가 지나치는 경우에는 공천 취소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가야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뭐 집 한 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. 네. 밖에서 어떤 외지에서 살면서 뭐 잠깐 이동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전세 내놓잖아요. 또 살 때 또 전세를 안고 사야지 부담감이 없어요. 그러면 어느 정도 갭 투자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하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처럼 과도한 갭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투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그런 경우에만 뭐 여기 철퇴를 가하고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단순히 뭐 갭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 취소를 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. 아마 네.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역구 또는 뭐 비례대표 앞에서 네. 한 300석 의원들 찾아보면 뭐 40% 이상, 뭐 경우에 따르면 50% 이상은 네. 다 객관적으로 보면 갭 투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근데 갭 투자의 어떤 명분, 과정 이게 중요한 것이 무조건 갭 투자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. 하지만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38억이 재산인데 37억이 금융부채면 네.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. 모든 걸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정도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쪽만 보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김경률 의원이 이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.
근데 이 김경일 비대위원이 들여다보는 게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. 왜냐하면은 지금 야당 의원만 들어본다 그러면은 그게 내로남불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약에 들여다봤을 때 참 소환하고 싶진 않지만 예전에 윤희숙 전 후보가 사퇴할 때 그 투기냐 투자냐 이런 논쟁 때문에 말이 많았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조국 흑서의 또 대표 저자 아니겠습니까? 근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 다시 이렇게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당신들은 그렇게 원칙적으로 법과 상식을 들이밀었으면서 왜 자신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논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경일 비대위원이 저격수로서 나서는 거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네. 이게 총선판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카드로만 쓰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. 그 부분도 주목해야 됩니다. 어떤 식으로 해서 평당 2,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고, 이것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 측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보지 못했고, 김경률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 김경률이 허위 사실을 계속 말하도록 내비두는지 깊은 의문일 따름입니다. 꼭 좀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저를 명예훼손,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제발 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.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. 심지어 저희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새벽 5시 때에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. 뭘 올렸느냐? 네. 안규령 후보에 대해서 아니 현금이랑 수표가 하나도 없다고, 예금이 하나도 없다고? 이게 말이 됩니까? 라고 올렸어요. 보유 현금 혹은 예금이 0이다. 이게 가능하냐? 얼마 전까지 직장 생활도 했는데 라고 또 올렸습니다. 수상해요라고 새벽 5시 59분에 올린 거죠. 그럼 더 일찍 일어나서 뭔가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어제 일찍 잠에 들었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요 직전 글 몇 시에 올렸느냐?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또 올렸어요. 강선우 의원. 네. 어젯밤 10시 18분에 올렸어요. 네.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윤주진 위원님, 예. 김경률 비대위원 지금 잠도 안 자고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D-16일인데 16일 내내 달리는 겁니까? 이분은 일단 어쨌든 회계사 출신으로서 상당히 네. 또 숫자에도 밝은 분이고, 네. 과거에 이제 뭐 조국 사건 이런 데 있을 때도 이런 문제를 상당히 잘 파헤쳐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실 지금 비대위원이 되신 분이잖아요. 지금 이제 이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하고 있는 이른바 이 회계감사, 네.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고, 특히 아까 그 안기령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빵원의 그 충격은 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휴면 계좌에 970 몇 원 정도는 남아있지 않습니까, 보통? 네. 그런데 저렇게 빵원이 있다는 거는 네. 정말 의도적으로 그냥 다 통장을 비워버린 거고요. 네. 그렇다면은 진짜 현금도 안 쓰느냐? 그럼 이분은 누구 돈으로 밥 먹고 누구 돈으로 활동하고 누구 돈으로 그 또 옷도 사고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.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의심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 참 김경일 비대위원이 너무 잘 찾아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또 노무현 재단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런 표현했어요. 20만 킬로미터 탄 소나타를 뭐 1억 원에 산 격이다. 정말 이런 식으로 부풀리기 해서 국민의 혈세 혹은 후원금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소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유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. 김경일 비대위원의 이런 지적은 어쨌든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는 좋은 면인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윤주진 위원님은 김경률 비대위원 잘 찾아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말씀을 드릴게 이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의혹 제기입니다.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.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기 SNS에 올린 겁니다. 때문에 해당 후보들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? 라고 항의할 수 있어요.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렇게 올렸는데 아직까지 밤사이 계속 올렸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나에 대해서 뭘 올렸어라고 모를 수도 있어요, 사실. 그동안 역할이 없으셔서 좀 네.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. 2월 달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 언급했다가 사실은 당의 큰 회오리에 시달렸죠.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며칠 안 돼서 사퇴 요구까지 받는 상황이 있었으니까요. 사실 그 뒤로 주요 어떤 메시지를 내기 어려웠을 겁니다. 이제 그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최근까지만 해도 운동권 심판론이라든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선거 전략으로 핵심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김경률 위원의 지금 저러한 문제 제기가 뭐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 전략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통한다고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민생 행보 또 해결 능력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걸로 주말을 기점으로 지금 변하지 않았습니까?
저런 문제 제기요.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안 될 뿐더러 저런 식의 재산 신고 내용으로 본인의 전공 부재를 가지고 제기를 할 수 있고 네.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민주당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거에 어떤 뭐 기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약간 흥분돼 있는 신 것 같고 네. 감정적 요인을 지금 정치에 너무 개입시키시는 것 같아요. 실제 이 내역을 좀 보면 이게 합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재산 신고는 어차피 검증 과정에서 허위 신고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되거든요. 네. 후보들 대부분 다 그거 알고 신고합니다. 그 어디에 뭐 영원이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매우 어떻게 보면 이 수준이 낮은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. 네. 김경희 위원장이 뭐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을 했다니까 그런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하시는 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. 네.